feel you in our spirits, and I'm asking you to hold on. Send us a signal. Tell us where you are. 안녕하세요. 미스터리 수사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2021년 9월 24일 19살의 여대생이 오랜만에 가족들을 만나러 갈 생각에 설레며 짐을 챙기던 중 자신의 방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What is he doing? What is he taking out? He's taking out. He has gloves. He has gloves. He has gloves He has in his gloves. hands. He has gloves. Gloves and what else? A blanket. The Oh my blanket. god, that is my blanket! Oh my God, 그리고 가족들이 알아낸 그날의 충격적인 진실. 과연 그녀에게는 어떤 일이 벌어진 걸까요? 공식적인 수사는 이미 마무리되었지만 여전히 풀리지 않는 수많은 의문점들로 인해 사람들 사이에서 계속 회자되고 있는 오늘의 이야기. 바로 미아 마카노 실종 사건입니다. 2021년 9월 24일 금요일 미국 플로리다주 올랜드에서 미아는 어느 때와 다름없이 수업을 마치고 그녀의 거처인 아덴빌라로 향했습니다. 아덴빌라는 미아가 재학 중인 발렌시아 대학교에서 차량으로 7분 거리에 위치한 고급 학생 주거단지로 다소 높은 임대료에도 불구하고 훌륭한 편의시설 덕분에 주변 대학생들에게 인기가 높았습니다. 미아는 운 좋게 아덴빌라 임대사무실에서 파트타임 일자리를 얻게 되었고 학업과 아르바이트를 병행하는 고된 일상 속에서도 가족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았기에 묵묵히 하루하루를 성실하게 살아갔습니다. 그날도 미아는 평소와 마찬가지로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오후 5시에 퇴근했습니다. 특별히 그날따라 미아의 발걸음은 가벼웠습니다. 오랜만에 가족들을 만날 수 있는 날이었기 때문입니다. 가족들은 미아를 공주라는 애칭으로 부르며 넘치는 사랑을 주었고 미아 또한 가족을 극진히 아끼며 그들의 일이라면 무슨 일이든 제쳐두고 달려가곤 했습니다. 그토록 보고 싶었던 가족들을 만난다는 생각에 미아는 아침부터 설레는 마음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미아는 그날 저녁 프로도 더데일행 비행기를 예약해 두었고 시간이 촉박했던 그녀는 서둘러 자신의 거주지로 돌아와 여행 가방을 챙겼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미아는 그곳을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미아의 방문 소식에 가족들은 전날부터 몹시 들떠 있었습니다. 미아가 비행기에 잘 탑승했는지 궁금했던 가족들은 그녀에게 연락을 시도했지만 미아는 어떤 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평소 답장을 잘하던 미아답지 않게 메시지에 답이 없었고 전화조차 받지 않았습니다. 가족들은 혹시 비행기 탑승으로 정신이 없거나 휴대폰에 문제가 생겼을 수 있다고 생각하며 그녀의 연락을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비행기가 목적지에 도착할 시간이 훨씬 지났음에도 미아에게서는 아무런 소식이 없었습니다. 불안해진 미아의 어머니는 저녁 9시 30분경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그녀의 거처로 향했습니다. 경찰이 문을 두드렸지만 아내는 아무런 반응이 없었습니다. 다행히 잠시 후 미아의 룸메이트가 도착했고 경찰은 그제서야 미아의 거주지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경찰은 현관을 지나 미아의 방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방문을 열려고 시도했지만 아무리 힘을 써도 열리지 않았습니다. 문이 잠긴 것은 아니었지만 무언가가 안쪽에서 문을 막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경찰은 아파트 외벽을 따라 돌아 미아의 방 창문을 통해 내부를 살펴봤습니다. 그곳에서 경찰관은 미아의 방문 바로 앞에 작은 서랍장이 놓여 있어 마치 누군가의 침입을 막으려는 듯한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점은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미아의 방 창문 잠금 장치가 파손되어 있었고 이는 누군가 창문을 통해 침입했음을 암시했습니다. 베개에는 핏자국이 묻어 있었고 바닥에는 미아의 부서진 액세서리들이 흩어져 있었습니다. 마치 격렬한 몸싸움이라도 있었던 듯 미아의 방은 어수선한 상태였습니다. 현장을 확인한 경찰관은 미아의 룸메이트에게 최근 미아가 새롭게 알게 된 사람이나 교제 중인 사람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잠시 생각하던 룸메이트는 아르만도 카바에로라는 남자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아덴빌라에서 근무하는 수리공으로 미아에게 호감을 표현하며 여러 차례 데이트를 신청했지만 매번 거절당했다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아르만도는 계속해서 미아에게 접근했고 그의 집착적인 행동에 미아는 가족들에게까지 그에 대한 이야기를 털어놓은 적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정황으로 미루어 보아 미아가 실종된 것이 분명해 보였고 아르만도는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경우 실종 사건으로 전환되어 본격적인 수사가 진행되어야 하지만 당시 출동했던 경찰관의 반응은 예상 밖이었습니다. 룸메이트의 진술을 듣고 난 후
경찰관은 별일 아니라는 듯이 어떠한 추가 조치도 취하지 않은 채 현장을 떠났습니다. 또한 경찰의 연락을 기다리던 미아의 가족들에게는 아무런 연락을 하지 않았습니다. 불안감을 느낀 가족들은 아덴빌라 측에도 연락을 시도했으나 역시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가족들은 직접 올랜도로 가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가족들은 곧바로 차에 올라 밤새 5시간을 달려 새벽 3시경 아덴빌라에 도착했습니다. 미아의 아파트는 범죄 현장으로 등록되지 않았기 때문에 출입을 위해서는 경찰의 협조가 필요했습니다. 소극적인 경찰의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았지만 가족들은 어쩔 수 없이 경찰과 함께 미아의 아파트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미아의 행방을 알 수 있는 작은 단서라도 찾기 위해 가족들은 아파트 곳곳을 샅샅이 살폈고 이전에 경찰이 발견하지 못했던 뜻밖의 물건을 찾아냈습니다. 그것은 바로 노란색 커터칼이었는데 미아의 방 러그 아래 숨겨져 있었고 러그 역시 미아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가족들의 불안감은 더욱 커져갔고 더 많은 단서를 찾기 위해 한참 동안 아파트에 머물렀습니다. 그 순간 예상치 못한 인물이 나타났는데 바로 아르만도 카바에로였습니다. 너무나도 태연하게 미아가 사라졌느냐고 묻는 그의 모습에 미아의 이모는 무언가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He said, "Are you looking for Mia?" I said, "Who are you?" He said, "I'm the maintenance guy. I heard you're looking for me." 당시 미아가 실종되었다는 사실은 공식적으로 발표되지 않은 시점이었음에도 아르만도는 미아의 실종을 명확히 알고 있는 듯했습니다. 더욱이 아르만도가 나타난 시간은 새벽 4시로 그가 그곳에 있을 만한 아무런 이유가 없었습니다. 아르만도는 태연하게 가족들과 함께 있던 경찰관들에게 자신이 그날 오후 3시에 미아를 마지막으로 보았다고 진술했습니다. 또한 그는 타티라는 미아의 친구가 자신에게 미아의 실종 소식을 알려주었고 걱정이 되어 찾아왔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미아에게 아르만도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왔던 가족들은 그의 말을 전혀 믿지 않았습니다. But no one knows Tati. But mind You you, keep and you mentioning live Tati, 20 and no minutes one away knows from here, Tati. and you get a call The all of a roommates sudden. don't even know Tati. You've been sleeping since You 10 keep o'clock, saying and all of a Tati is sudden a you're showing friend. up here at 4 o'clock in the morning Because me looking for and me. Tati were conversating about it, so I finally, it came Okay, up. but Should I go Tati and is see if I someone- see anything? No one knows Tati. That's my whole thing. Not Tati even the is roommate an knows employee Tati. here. You She's an can- employee, but you keep saying Tati is a friend and that you've all hung out together. As of right now, you have work sent tomorrow? You work obsessive tomorrow, texts to Tati? Mia. We have all seen the texts. You talked about giving her your life savings. I told her, gave It's her on life text. saving. I never As a said matter of that. fact, we're going to get a police report to pull your phone records if that's the case. What you have to do? 아르만도와 가족 간의 격렬한 언쟁 후 경찰관은 아르만도가 미아를 납치했다는 확실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그를 석방했습니다. 미아의 가족들은 이러한 상황에 극심한 분노를 느끼며 경찰에 대한 믿음을 완전히 저버렸습니다. 그들은 미아를 찾기 위해 직접 나설 수밖에 없다고 판단한 뒤 그날 새벽 미아의 가족들은 비밀리에 아르만도의 뒤를 쫓았습니다. 한참을 이동한 아르만도는 자신의 아파트에 도착하여 차를 세우고 내렸습니다. 가족들은 주차장 한쪽에 차를 세우고 차 안에서 아르만도의 행동을 예의주시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때 아르만도가 차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What is he taking out? He's taking off. He has gloves. He has gloves. He has gloves He has in his gloves. hands. He has gloves. Gloves and what else? The Oh my blanket. god, that is my blanket. 아르만도가 차에서 꺼낸 것은 분홍색 담요, 장갑, 그리고 검은 배낭이었습니다. 특히 분홍색 담요는 미아의 소유였기에 이는 아르만도가 미아 실종 사건의 강력한 용의자임을 시사하는 중요한 증거였습니다. 가족들은 즉시 911에 신고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가족들도 경찰과 함께 아르만도를 찾아 나섰지만 안타깝게도 경찰은 아르만도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합법적으로 아르만도의 아파트 내부를 수색할 순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아르만도는 미아의 가족들을 자신의 아파트 안으로 순순히 들여보내주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선 별다른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고 아르만도는 다시 한번 경찰의 수사망을 빠져나갔습니다. 그가 체포되어 미아의 행방이 밝혀지기를 간절히 바랐던 가족들은 큰 실망감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미아에게서는 아무런 소식도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수사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던 경찰은 이 시점이 되어서야 미아를 공식적으로 실종자 명단에 등재했습니다.
그리고 9월 26일 오후 4시 30분경 경찰은 미아 실종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인 아르만도를 체포하기 위해 그의 아파트로 출동했습니다. 그러나 때는 이미 늦어 아르만도는 어디론가 사라진 후였습니다. 허탕을 치고 돌아온 경찰은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미아 실종 사건의 전말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미아가 실종된 9월 24일 오후 2시경 누군가가 마스터키를 이용하여 미아의 아파트에 침입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놀랍게도 그 키는 수리공이었던 아르만도에게 지급된 마스터키였습니다. 아르만도는 미아의 퇴근 전인 오후 4시 30분에 다시 한번 마스터키를 사용해 미아의 아파트에 들어갔습니다. 아르만도가 미아의 아파트에서 나왔는지 혹은 계속 머물렀는지는 정확히 파악되지 않았습니다. 그로부터 약 30분 후인 오후 5시 6분, 미아는 자신의 열쇠로 아파트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약 1시간 후인 오후 6시경, 아르만도가 아파트 단지를 떠나는 모습이 목격되었습니다. 정황상 아르만도가 미아 실종 사건의 범인이라는 사실이 점점 명확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르만도는 이상한 행동을 보였습니다. 아파트 단지를 떠난 지 1시간이 지난 오후 7시 16분, 아르만도는 마치 아덴빌라 거주자인 것처럼 가장하여 아파트 시설 수리를 요청하는 가짜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10분 후 그는 아파트 사무실 직원에게 전화를 걸어 수리 요청을 받고 왔으니 안으로 들어가게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경찰은 아르만도가 나중에 자신이 의심받을 상황을 대비하여 알리바이를 만들기 위한 계획적인 행동으로 추정했습니다. 최종적으로 아르만도는 오후 7시 38분경 아파트 단지를 유유히 빠져나갔습니다. 경찰은 사라진 아르만도를 추적하기 위해 그의 행적을 샅샅이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반면 미아의 가족들은 점점 지쳐갔습니다. 경찰에만 의지할 수 없다고 판단한 가족들은 인근 지역에 전단지를 배포하고 SNS에 미아의 사진과 인적사항을 공유하여 실종 사실을 널리 알렸습니다. 미아의 행방에 대해 어떤 정보라도 알고 있다면 제발 연락해달라고 간절히 호소했습니다. Just drop her off and let us know where she is. We'll pick her up. Just bring her home. 미아가 실종된 지 4일째인 9월 27일 월요일, 이른 아침 경찰서로 예상치 못한 한 통의 신고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911, you need police, fire, medical? We found it on property. Someone hung themselves from a garage. Is a male? Okay. Yes, a male. All right. He's beyond, he's deceased, beyond any help? I believe so. Okay. He's All right. dead, right? 어느 아파트 단지 차고에서 한 남성이 목을 매 숨진 채 발견되었다는 신고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그리고 숨진 남성은 바로 아르만도 카바에로였습니다. 미아 실종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였던 아르만도의 사망은 수사를 더욱 복잡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제 미아의 행방은 더욱 미궁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아르만도는 세상을 떠났지만 미아의 가족들은 여전히 미아가 살아있다는 희망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기자회견에서 미아의 이모는 어딘가에서 뉴스를 보고 있을지도 모르는 미아를 향해 끝까지 희망을 놓지 않겠다는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You know our family is big. You know we will never sleep one night until we get you home. We miss you. We know that you're strong. 유력한 용의자였던 아르만도가 사망한 후 경찰은 미아를 찾기 위한 수사에 더욱 박차를 가했습니다. 헬리콥터와 잠수부들을 동원하여 강과 호수는 물론 마을 전체를 샅샅이 수색했고 수사 범위를 인근 3개 주까지 확대하여 총 30여 차례에 걸쳐 수사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이후 FBI까지 수사에 합류하면서 미아 실종 사건은 전국적으로 큰 관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수사관들은 도로 감시 카메라 영상과 아르만도의 휴대폰 GPS 기록을 분석하여 그의 행적을 추적했습니다. 그 결과 미아가 실종된 날인 9월 24일 저녁 8시부터 9시 사이에 아르만도가 팀버스캔이라는 지역을 방문했다는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팀버스캔은 올랜도에 위치한 작은 마을로 치안이 좋지 않기로 유명했습니다. 총기 사고, 살인, 마약 등 각종 범죄가 끊이지 않아 많은 사람들이 이곳을 떠났고 이로 인해 그곳은 거의 폐허가 된 상태였습니다. 마을 곳곳에는 버려진 건물들만이 덩그러니 남아 있었습니다. 대체 아르만도는 왜 그처럼 위험한 지역을 찾았던 것일까요? 수사 결과 아르만도는 과거에 이 지역에 거주했던 적이 있었으며 그 덕분에 그곳의 지리를 매우 잘 알고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아르만도가 미아 실종 사건의 진짜 범인이라면 그곳은 미아를 숨기기에 가장 적합한 장소였을 것입니다.
곧바로 수색팀이 해당 지역으로 파견되었고 2021년 10월 2일 오전 10시경 팀버스캔 인근 숲에서 미아의 시신이 발견되었습니다. 발견 당시 미아의 손과 발은 테이프로 묶여 있었고 입은 테이프로 막혀 있었습니다. 또한 옷이 일부 벗겨진 채 브레이지어 가운 그리고 청바지만 입은 상태였습니다. 근처에서는 미아가 마지막으로 입었던 셔츠와 신분증이 들어있는 가방이 발견되었습니다. 검시관이 미아의 사망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시신을 부검하려고 했지만 이미 부패가 상당히 진행된 상태여서 정확한 사망 원인을 밝히는 것이 불가능했습니다. 이 소식이 알려지자 미아가 무사히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랬던 많은 사람들은 슬픔에 잠겼습니다. I don't know how we're gonna get through this. I miss my baby. And I wish she had come home today. 이제 막 성인이 되어 밝은 미래를 꿈꾸던 19살의 미아는 허망하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미아의 죽음에 대한 책임을 지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유력한 용의자였던 아르만도를 체포할 기회가 2번이나 있었지만 경찰은 그 기회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후에 밝혀진 사실에 따르면 아르만도가 미아에게 집착적인 행동을 보인 것은 이번 사건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2021년 3월 아르만도가 다른 아파트 단지에서 근무할 때 그는 한 여성에게 데이트를 신청했습니다. 처음에는 며칠 후 데이트를 하자는 제안에 여성이 동의했으나 아르만도는 그날 저녁에 만나자며 계속해서 그녀를 졸랐습니다. 그 과정에서 아르만도의 태도가 점차 폭력적으로 변했고 여성은 두려움에 데이트를 취소했습니다. 그러자 그날 밤 누군가가 창문을 깨고 여성의 침실에 검은 덤벨을 던졌습니다. 누가 덤벨을 던졌는지 목격하지 못했지만 여성은 범인이 아르만도임을 직감했습니다. 또한 아르만도는 2013년 고등학교 시절 작은 수제 폭발물을 학교에 설치한 혐의로 체포된 전력이 있었던 인물이었습니다. 다행히 그 사건으로 인한 부상자는 없었지만 그는 보호관찰 처분을 받았고 이 전과는 그의 폭력적인 성향을 증명하는 중요한 증거로 작용했습니다. 이러한 사실들이 드러나자 많은 사람들은 아덴빌라 측에 아르만도의 범죄 이력을 알고도 그를 고용한 것인지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아덴빌라 측은 아르만도를 고용하기 전 범죄 이력 조사를 했다고 주장했지만 아르만도와 같은 이름을 가진 다른 사람의 기록을 착각했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이 이름뿐만 아니라 생년월일까지 똑같을 가능성이 얼마나 될까요? 아덴빌라의 안일한 대처로 인해 아르만도에게는 모든 학생들의 방에 출입할 수 있는 마스터키가 주어졌고 결국 미아의 죽음이라는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미아의 가족들은 아덴빌라 역시 이 사건에 부분적인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또한 아덴빌라의 거주자들과 주변 주민들은 보안 강화를 요구하는 시위를 벌였지만 아덴빌라 측은 이에 대해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았고 미아의 가족에게 사과나 유감의 뜻을 표하지도 않았습니다. 미아는 아덴빌라의 거주자이자 직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그날 이후 미아의 가족들은 그날이 계속해서 멈춘 시간처럼 느껴지며 잃어버린 미아를 되찾을 수 있는 날을 기다리고만 있습니다. 오늘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사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에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